네, 안녕하십니까.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의 체질건강 전문가 장석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체질학적으로 풀어서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요. 시청자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멋진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내가 태양인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여러 정보를 보시고 한 60 혹은 70% 이상 맞으신다고 하면 내가 태양인일 가능성도 있겠구나로 한번 판별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단정을 짓거나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질 분석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임상을 해야 되고요. 또 체질 전문가나 체질 전문 한의사가 감별을 하고 판별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보시고 그냥 유추만 해보셔도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 태양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인의 특징은요. 폐의 기운은 좋으나 간의 기운이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의 기운이 좋으니까 폐대 간소 이렇게 부릅니다. 폐가 유난히 강하기 때문에 폐로 오는 질병은 전혀 안 오고 간이 약하니까 간으로만 올 수 있는 병이 무조건 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사실 무리입니다. 그럴 확률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고요. 위쪽과 외부로 뻗어나가는 목의 기운이 강하고 안으로 뭉치고 수렴하는 금의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태양인은요. 용모가 뚜렷하고 청각이 발달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몸에 대한 감각과 변별력이 뛰어난 것도 태양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태양인들은요, 상체가 발달했지만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덩치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대부분 왜소한 게 또 태양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가 상체로 많이 몰려서요. 목덜미가 굵고 머리가 발달하는 게 바로 또 태양인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허리나 옆구리, 하체 부위가 약한 것도 태양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또는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이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태양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육의 질도 굉장히 단단하고요. 광대뼈와 눈의 전기가, 그러니까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눈의 전기가 가득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약한 하체 때문에 걸음걸이가 가볍고 또는 힘들어 보인다.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태양인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일반인 빼고 연예인들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태양인은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분들이지요. 네, 박태환 선수, 가수 조수미 씨, 또 마돈나, 도울 김용욱 선생, 또 운동 선수 중에서는 박태환 선수뿐만 아니라 마라톤 선수도 있는데요. 또 이 중에 이봉주 선수도 또 황영조 선수도 태양인이 아닌가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박진영,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 공통점을 보시면은 굉장히 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이 발달되어 있으면서도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좀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진정한 리더로 보일 수도 있고요. 끼가 많은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태양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양인은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동의수세부원 사상인 변증론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요즘 눈으로 보아서 한 마을에
인구가 10,000명이면 태음인이 5천이요, 소양인이 3천이요, 소음인이 2천이다. 그런데 태양인은 불과 3, 4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물론 100여 년 전 조선시대 후기의 이야기이기는 하나 현재에 이르러서도 태양인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다라는 게 중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를 갖고 있는 태양인들 성격은 어떨까요? 이제 성격 보시면요, 급박지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조급함, 그런 이 조급함 때문에 항상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조급함이 심해지면 이게 병으로 오는 게 바로 또 태양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조금 여유를 갖고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또 과단한 또는 독단적인 지도자형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리더십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저돌적인 면도 있고요. 또 영웅 심리가 강한 것이 바로 태양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타인의 착하고 악한 것을 쉽게 파악을 하는데요. 사람을 잘 사귀입니다. 근데 사람을 잘 사귀는 데 있어서 편을 가르지 않고 누구나 공정하게 사귀려고 하는 습성이 강한 것도 역시 태양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원활한 소통도 잘하고요. 타인이 자신을 속일 경우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인은 노여움과 이 슬픔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노여움이. 그런데 얘가 생채기를 남깁니다. 특히 얘가 뇌에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태양인들의 건강도 안 좋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은 내장, 오장육부로도 전해져서 태양인이 심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은 힐링 방법을 잘 찾아서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 그래서 성격을 유연하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인들은 조금 더 심리적인,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는 이런 성격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태양인의 질병적 특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 기능이 약하고 폐 기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폐대 간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태양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소변, 이 소변을 잘 봐야 완실무병한 상태, 즉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부로 치밀어 오르는 열은 강하고 또 하부로 진액이 내려가고 열이 뭉치게 되면은 오히려 또 태양인들은 큰 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태양인들은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또는 발산하는 것을 다른 체질에 비교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체질이 바로 태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태양인은요, 열격증과 반이증이 잘 생기는 체질 중에 하나입니다. 열격증은요,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고 토하는 증상입니다. 또는 반이증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지만 소화를 잘 못 시키고 가슴이 또는 명치끝이 그득해지면서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쉽게 말하면은 역류성 식도염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만성 피로, 그다음에 긴장, 그다음에 심리적 활동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공통점인데요. 자율신경계의 과부하가 생기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체하잖아요. 근데 감정도 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은 감정에 체하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요법, 운동요법이나 음식요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와 식도 질환은 당연히 앓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허리와 옆구리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양인들은 그 부분을 태양인들은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운동을 또는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인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불면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불면증이라고 하면요, 신경성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태양인의 불면증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음식에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 장기간 동안 이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 단백질 성분이 뇌에 영향을 줘서 뇌파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이 나는 불면증이 좀 심해라고 하는 태양인들은 아마 심리적인 안정감에서도 찾으셔야 되겠지만 음식에서 그 답을 찾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육류, 단백질, 지나친 단백질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불면증이 온다고 했잖아요. 밀가루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육류와 밀가루를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은 불면증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인들이 조심해야 될 질병은 또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이 있는데요. 태양인의 병이 걸리고 낫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거나 그렇게 늦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수준으로 할 수가 있고요. 급성 간질환이라든지 위장질환, 그다음에 식도경련, 허리 디스크나 또 불임증, 불면증, 또 안질도 자주 걸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암보장, 특히 그 간암에 대한 수술 특약을 보험으로 좀 들어놓으시면은 좀 안심이 되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병은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심치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마음의 상태를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양인들한테 가장 골칫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허리 질환, 그다음에 불면증, 이게 생활요법으로도 고칠 수가 있지만 태양인은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백년밥상의 이 식탁, 이 메뉴를 잘 정하시는 것이 태양인의 건강법 제1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양인의 건강 식단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인이 가장 건강한 상태, 완실무별한 상태가 바로 소변을 잘 보는 것, 소변량이 많은 것, 이랬을 때 태양인은 건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흡치지기, 그러니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기운이 센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맵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좀 심심하다고 하죠. 또는 담백하다고 하죠. 또는 싱겁다고 하지요. 이런 음식을 자주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패류 중에서는 게, 굴, 낙지, 붕어도 좋고요. 문어라든지 새우, 전복, 해삼, 이런 것도 좋습니다. 또는 곡식류 중에서는요, 메밀, 찹쌀도 좋고요. 특히 태양인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조개류입니다. 이 조개류가 태양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조개류 태양인들한테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채소 중에서는요, 태양인은 태음인하고 정반대의 체질이잖아요. 저같이 생긴 태음인은 뿌리 채소가 좋습니다. 그런데 태양인은 정반대니까 잎 채소가 좋거든요. 특히 잎이 넓은 배추라든지 상추, 샐러리 이런 게 태양인의 기를 올려주는데 에너지를 채워주는데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자주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과일 중에 보면은요, 감도 있고요, 포도, 모가, 앵두, 머루, 키위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키위를 순수 한국말로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은 얘를 다래라고 부릅니다. 이 다래가 정말 태양인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은 다래를 좀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래는요, 동의보감에서 이르기를 성질이 매우 차갑고 맛은 달콤 새콤하면서도
독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한 갈증과 번혈증을 해소하고 성림, 즉 방광결석으로 인해서 소변이 조금 나오는 이 현상, 이 성림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게 바로 달의 효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에는 태양인들의 위염을 또 치료하고 예방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태양인이 잘 걸린다고 하는 반이증과 이 역결증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달에 드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태양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달에가 좋다. 나는 달에 먹으면 탈나. 그러니 태양이니까 억지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달에는 큰 독이 없다고 한 만큼 부작용도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해를 좀 많이 드셔서 태양인의 건강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소비를 해야 됩니다. 태양인한테 어울리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리와 하체 운동을 중심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소음인과 마찬가지로 땀이 많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또 땀을 많이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야, 나는 30분 혹은 1시간이나 운동했는데 왜 땀이 안 났을까? 그래서 나는 운동을 조금 약하게 했나? 운동이 제대로 안 됐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땀이 잘 나는 체질도 있고 땀이 안 나는 체질도 있거든요. 근데 태양인은 땀을 많이 흘리지도 않지만 땀을 많이 내봐야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땀 안 난다고 해서 운동을 못했다 혹은 안 했다 이렇게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태양인들은 개인 운동도 좋지만 단체 운동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협동심을 더 유발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적인 운동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우리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태양인들이 독보적인 선수들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강렬한 승부욕으로 어떠한 운동에 있어서 가장 높은 탑에 랭킹되는 게 바로 태음인의 운동 전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순발력과 지구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운동을 좀 특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탁구라든지 수영, 자전거, 등산 뭐 이런 것이 태양인한테 좋은 운동이고요. 골반 수축 운동에 중심을 둬야 된다. 이것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운동을 한 다음에 건강차를 많이 드시잖아요. 태양인한테 어울리는 건강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태양인의 건강차는 바로 모가차와 솔잎차 또는 감잎차 또는 오미자차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질들이 태양인이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기도 하지만은 얘를 자주 먹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건강 백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운동하고 나서만 먹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감잎차나 솔잎차, 모가차를 자주 드시면은 태양인들한테 아주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태양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충 몇 퍼센트 맞으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 이상만 맞으면 나는 태양인 같다. 이렇게 유추를 하실 수 있는 거지 확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태음인이나 소음인, 다른 체질들도 야, 나도 저거 60% 넘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질 분석은 본인이 섣불리 하지 마시고 체질 전문가나 체질 전문 한의사에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감별받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태양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체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떻게 상담해드릴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네. 영광입니다. 네. 어떤 분인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상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나의식개발센터라는 곳에 교육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식개발센터? 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어떤 일일까요? 그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뭔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의식의 깨어남을 성장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 양산에 또 통도사 근처에 있기도 하고요. 그럼 양산에서 지금 올라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분당에 있다 오긴 했지만 제 근거지는 양산입니다. 주로 그럼 양산에서 활동을 네, 하시고 네. 그렇게 화장품 사업도 하시고 네. 나 개발센터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 건강 관리에 더 소중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특별히 뭐 하시는 뭐 비법이 있을까요? 그냥 걷기도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뭔가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요. 필라테스야? 필라테스 월수금 주 3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8시 20분부터 해갖고 9시 반까지 운동하고 출근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태극권도 하고 있습니다. 태극권이요? 네. 선뜻 태극권 하신다니까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사실 태극권이라는 게 이게 무술에서 발전된 운동인데 요즘 사실 뭐 무술이라는 개념보다도 어느 뭐 매체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뭐 국민 보건 체조처럼 굉장히 많이 널리들 하시더라고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오래되진 않았고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안내를 받긴 했는데 하진 않았었는데 저는 태극권을 어떻게 보면 뭐 흐느적거리는 거 그냥 편안한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경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 몸의 에너지 차원도 굉장히 릴렉스 해주고 어떤 힘이 생기고 어떤 의식에도 같이 부합되는 운동인 것 같아서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행이십니다. 혹시 오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인데 아마 체질이 궁금해서 오셨을 것 같아요. 혹시 평상시에 어떤 체질인지 알고는 있으세요? 저 보고는 음체질이라고 해서 소음인인지 태음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태음인이라고 그냥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한번 들으셨지 누구한테 판별을 받고 감별을 받은 적은 크게 없으시군요. 네. 마침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초대 손님의 체질을 분석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체질 감별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잠깐 내려오시고요. 네. 자, 체질 검사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제가 해드릴 방법은 오링 테스트라는 건데요. 사실 오링 테스트라는 게 정확한 명칭은 바이 디지털 오링 테스트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1970년대에 미국에서 사는 일본인 의사 오무라 오시아기라는 박사가 최초로 선을 보였고 한국에는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1988년 2월에 서울대학교 해부학 교수님이셨던 이명복 교수님이 한국에 처음 들여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오링 테스트 한번 들어보셨어요? 뭔가 이렇게 할 때 어느 분들이 그냥 가끔씩 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벌렸다가 하는 건 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 이 위에다가 나한테 유익한 어떠한 물질을 올려놓고 이 물질이 나한테 맞는지 그 기의 에너지를 완력 테스트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어떤 분은 조금 원시적인 것 아니냐,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이게 좀 신뢰성이 있느냐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인다는 이유는 그만큼 검증이 됐고 그만큼 보편 타당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오링 테스트로 간단하게 체질 감별을 해드리는데 이거 한 번만으로 딱 너는 무슨 체질이야 이렇게 정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거는 주변에 체질 전문 한의원이 있거나 체질 전문 감별사가 있으면 그분한테 검진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또 한 번만 이게 감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또 다양한 평균을 내면서 체질 분석하는 게 정확한 건데 오늘 간단하게 그냥 임시적으로 하겠고요. 자, 오링 테스트는요. 이렇게 손을 양옆으로 벌려주시고요. 나한테 맞는
에너지를 올려보는 겁니다. 네. 자, 제가 먼저 이 검은색 네.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맞는지 한번 네. 볼게요. 자, 이렇게 좀 구부려 주시고, 네. 자, 여기를 보지 마시고 네. 앞에 보고 편하게 계셔야 돼요. 네. 여기를 보면 사람들이 의식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힘을 어떤 거에는 덜 주고 네. 덜 주고가 아니라 네. 항상 일정한 힘을 여기다 주시면 되는 네, 겁니다. 네. 자, 힘 주셨지요? 네. 자, 제가 뛸게요. 하나, 네. 둘, 셋 하면 네. 하나, 둘, 셋, 엥? 이렇게 쉽게 떨어지네요. 네. 근데 이 물질이 예. 우리 저 추대손님한테는 맞지 않는 물질이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숙지왕이라는 겁니다. 아. 숙지왕이 뭐냐면 굉장히 찬 성분이고 네. 생지왕을 찌고 말리는 그래서 구중구포를 한 물질이 바로 이 숙지왕인데 얘가 성질이 되게 차가워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겁니다. 좀 따뜻한 게 맞나 보네요. 찬 게 안 맞으면. 자, 숙지왕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딱 봐도 인삼이거든요. 네. 인삼이 우리 상무님한테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힘 주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엥. 이것도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물질도 잘 안 맞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다음은 녹용을 한번 올려볼게요. 네, 네. 아, 자, 녹용을 올리고 네. 똑같이 힘을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떨어지기는 하나, 네. 아까보다는 힘이 그러네요.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녹용이 잘 어울리는 체질, 바로 태우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거 하나만 갖고 딱 태우민이야라고 정의하기는 힘드나 그래도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보면은 또는 보여지는 모습, 예. 체형 기상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태우민. 태우민처럼 보이십니다. 태우민이면 바다 음식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잘 맞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바다 생선이 네. 바다에서 사니까 대부분 성질이 차갑거든요. 네, 네. 근데 바다 생선 자체를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리를 해서 먹잖아요. 네, 네, 네. 뭐 부재료를 넣고 양념도 네, 네, 넣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못 맞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태음이는 대사 속도가 좀 느립니다. 네, 네. 그래서 소화 기관도 잘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바다 생선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 생선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원래 고향이 바닷가라서 바다 생선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안 먹고 있어서 어떤가 한 본인이 거지. 바다 생선 드실 때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뭐 답답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네. 태음인의 음식이다라고 해서 더 챙겨 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 내가 먹어서 이상 반응이 없고 큰 탈이 없으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아까 필라테스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사실 필라테스가 태음인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네. 제대로 맞춰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 체질에 맞게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필라테스가 네. 유연성도 길러주고 네. 근육 강화도 시켜주고 게다가 얘가 허리와 복부 뭐 여러 가지 전신 운동이거든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더 좋고요. 또 태음인들은 심폐가 좀 약한데 네. 심폐 능력도 올려주고 체내에 쌓이는 여러 가지 독소 물질도 배출해 주니까 태음인한테 아주 좋은 운동을 좀 하고 계신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돼요. 네. 필라테스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필라테스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달 반. 아. 그전에는 양산에 있을 때는 되게 걷는 거를 잘 했는데 올라와서 생활하니까 그게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밖에 이제 태음인들은 땀내는 운동을 하시면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땀이 안 났다고 해서 네. 운동을 안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명하기는 어렵기는 하나 땀이 났다고 해서 또는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자주 난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태음인은 땀을 잘 내는 것 한출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 한출 땀을 잘 내는 일을 하셔야 완실무병한 상태가 네, 되니까 고맙습니다. 땀 많이 내는 운동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또 건강 생활 하시는데 네. 아까 바다 생선 이야기 네, 하셨잖아요. 네, 네. 바다 생선 말고 뭐 또 다르게 챙겨 먹는 음식, 뭐 비법의 음식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쌀밥은 잘 안 좋아하고요. 어쨌든 쌀밥보다는 밀밥 이런 거 먹고요. 뿌리 음식 좋아해요. 뿌리 음식 네. 맞습니다. 태음인은요 잎 채소보다는 네. 뿌리 채소가 좀 좋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뭐 연근, 아. 더덕, 무, 도라지, 마.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 중에 뭐 더
저는 무 얘기하니까 저는 배추김치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렇게 깍두기, 무채 이런 거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가 네. 이 무 안에는 니아스테자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얘가 소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네. 그래서 식탐이 많고 네. 무엇이든지 잘 먹는 태우민들한테 아주 딱인 거죠. 그러니까 네. 바다 생선 드실 때 네. 바다 생선 중에 뭐 좋아하세요? 바다 생선은 다 좋아해요. 생선 다 좋아하세요? 네. 예를 들면 뭐 꽁치도 좋아, 꽁치도 좋아하고 갈치, 고등어도 좋아하시고, 고등어도 좋아하고요. 예, 그냥 그런 거 드실 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습니다. 고등어 튀김, 아, 고등어 구이, 예. 고등어 볶음 뭐 이런 거보다는 네. 무가 좋으니까 네. 무를 넣어서 조림으로 드시면은 태음인한테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무조림 같은 거 먹으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는 다 제 거라고 그러니까 고등어 조림에 들어가는 무, 네. 갈치 조림에 들어가는 무는 다 정은이 거라고 안 먹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정도로 평상시에 그렇게 잘 네, 드셨던 네,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체질은 그냥 막 어느 날 뚝 생긴 게 아니라 네. 본인도 몰랐지만 체질에 맞게 이렇게 생활을 해 오셨던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 체질에 맞는 거는 더 땡기게 돼 있고 네. 내 체질하고 안 맞는 것은 좀 덜 먹게 돼 있는 게 이게 체질에 대한 오묘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연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네, 네. 연근도 자주 드시나요? 오늘 아침에도 스파게티 면에 해가지고 연근 썰어 넣고 홍화씨유 뿌려가지고 아침 먹고 왔습니다. 네. 연근은 대표적인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얘가 암도 예방해주고 특히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그러니까 태우민들 늙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이 있으시다면 연근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우리가 연근을 딱 자르면 네. 이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와요. 네, 네. 이게 바로 무틴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성분을 많이 더 드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무틴이라는 성분이 체내에 이 독소가 쌓이는 것, 그다음에 이 혈당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틴을 꼭 드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있어서 다행이네. 근데 왜 살은 안 빠져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방송에서 물만 마셔도 살찐다. 심지어는 숨만 쉬어도 살찐다라는 사람이 태음인들에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든지 잘 먹고 또 대사수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흡수율이 좋아가지고 잘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야, 난 안 먹는데도 살쪄 네. 이럴 수가 있는데 태음인들은 근육량도 많지만 네. 지방량도 많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나 뭐 아까 말했던 태극권도 네. 뭐 하셔야 되겠지만 등산, 특히 네, 땀 내는 네. 운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말마다 이제 좀 산에 좀 가봐야 되겠네. 날도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보통 네. 휴대폰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 만보기 앱을 깔아가지고 아, 네. 뭐 만보를 걸었나 뭐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네, 네. 혹시 휴대폰에 그런 거 까셔? 네, 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보를 억지로라도 채우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맨날 보긴 봐요. 오늘은 얼마큼 걸었나 이렇게 하는데 맨날 네. 보면은 예, 예. 3,000보 이상 네. 출근할 때도 걸어가니까 3,000보 이상, 4,000보까지는 걷는데 그 이상은 시간을 내서 걸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써야 할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옷차림도 그렇고. 근데 이왕이면은 태음인들은 네. 좀 직장에서 지켜야 할 옷차림도 있겠지만 네. 운동화, 네. 편안한 복장 이런 거를 별도로 갖고 다니셔가지고 수시로 걷는 연습 또 걷는 훈련을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조언 받은 대로 한번 제가 이 삶을 좀 그런 거하고 연관 지어서 한번 생활 습관을 길러볼게요. 네. 또 특별히 오늘 빨간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셔서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봄처럼 화사한데요. 특별히 좋아하는 컬러도 있으세요? 제가 어떤 프로필이나 이런 사진 찍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가 노란색이더라고요. 야, 노란 컬러. 예, 흰색과 노랑은 네. 굉장히 또 태음인의 컬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하실 때 운동복도 사고 네. 뭐 운동화도 사고 하잖아요. 네. 그런 때 어두운 계열보다는 네. 좀 밝은 계열 이런 장비를 좀 구입하셔서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태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와서 태음인이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네. 어느 정도 맞으시는 것 같습니까, 태음인? 제가 좋아했던 것이 태음인하고 저한테 맞는 거라고 하니까 더더욱 그것을 삶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아, 내가 태음인이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 효과가 있는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삶하고 연결하는 걸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되어져서 뭔가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건강 100세의 시작은 먹는 거거든요. 네, 네. 우리가 바쁘게 생활하는 것, 돈도 벌고 비즈니스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먹는 게 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것.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백년밥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오랫동안 완실무병하게 살려면 먹거리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다 생선도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채소 중에서 아까 연근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뭐 또 다르게 뭐 먹는 음식이 또 있으실까요? 호박 종류 좋아하고요. 호박이요. 호박이 호박. 붓기를 빼주니까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호박도 좋아하고 도라지는 먹었었는데 안 먹고 배즙 이런 거 네. 해갖고 그냥 평상시에 냉장고 안에 항상 있어서 배즙 뭐 하거나 할 때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많이 하니까 목이 아프니까 이제 그럴 때도 배즙, 도라지 이렇게 믹스해갖고 요즘에 팩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몇 개씩은 먹죠. 잘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강사님들이나 네. 또 교수님들이 이제 목을 많이 사용하니까 기관지 보호를 위해서 뭐 배를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게 괜히 있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또 태음인의 전용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먹어왔던 그러니까. 것들이 다 태음인에 맞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을 넘어서 네. 7, 80% 이상 다 태음인에 맞게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운동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하루에 우리가 보통 3끼를 먹잖아요. 네, 네. 식사 때를 놓쳐가지고 폭식을 할 수 있는 태음인들이기 때문에 식사 습관이 중요한데 식사 습관은 잘 지키세요? 아, 지금 얘기 들으니까 태음인이어서 제가 폭식하는 거를 가끔씩은 했나 봐요. 제가 예, 보면 예. 아침은 그냥 가볍게 먹고 나오는데 점심은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게 되니까 먹고 저녁에 이제 바쁘다 보면 못 먹거나 아니면 집에 와가지고 혼자 먹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아, 그러니까 살도 안 빠지고 더 그랬나 보네요. 사실 과식도 나쁘지만 네. 폭식은 더더욱 나쁘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 중에 이 음식, 먹거리 문화를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네. 어떤 사람은 탈이 나고 어떤 사람은 탈이 안 나는 경우가 예, 있잖아요. 예. 이게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침이 네. 그만큼 효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과식, 폭식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다면 좀 천천히 씹어서 이 침 분비물이 잘 섞였으면 하겠습니다. 아,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먹을 때 되게 빨리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여줘야 되겠다. 몸과 마음,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다 그냥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또 알아져서 기쁘네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난 물만 마셔도 살쪄. 근데 그 물 마시는 거 보면은 물도 많이 마시고 빨리 마시더라고요. 뻘컥뻘컥 마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네. 여유 있게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랄까요. 정말 그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 건강의 소중함은 알기는 하나 네. 바쁜 비즈니스 때문에 많이 놓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소중함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좀 각오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장을 비즈니스 할 때 복장이 입을 수밖에 없겠으나 네, 네. 평상시에 이렇게 차 혹시 끌고 네, 차 다니시죠? 운전하고 그러면 다니죠. 차 한쪽에다가 편안한 복장, 네. 편안한 운동화, 이왕이면 밝은 계열. 어떤 사람이 때 타는 게 좀 두렵다고 싫다고 굉장히 검은색을 사용하시는데 이왕이면 밝은 계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음식도 태음인에 맞게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고 어떤 의상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저한테 맞는 것을 했을 때 몸이 더 좋아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피부에 대한 트러블은 크게 없으신가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화장품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트러블까지는 없고 그냥 아무거나 발라도 또 좋은 피부인 것 같네요.
게다가 또 화장품 사업을 전문가이시니까 예.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예. 태음인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예. 두텁고 예. 또 태음인들은 땀이 많다 보니까 유분도 많고 예. 모공이 좀 넓은 사람도 많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코스메틱 화장품이라든지 안티에이징, 뭐 디톡스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오늘 뭐 뵈니까 전혀 20대 피부를 꿀 피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화장품하고 이런 어떤 체질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시킬 생각은 별로 없었고 그냥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화장품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떤 체질에 따라서도 이런 것이 전문성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알아져서 그것도 저한테는 플러스가 되네요. 그러니까 피부결 정리, 그다음에 모공 수렴 이거를 태음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시거나 네. 또 남들을 그렇게 해주시면은 더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뭔가 오늘 조금 뭐 더 전문가적으로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네. 체질 상담소를 찾아주셔서 여러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특별히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뭐 또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체질을 하다 보니까 체질하고 연관되어서 어쨌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도 성격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삶의 방향성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가지면서 그런 거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나 하는 것이 관심이 가네요. 예, 보통 태음인 리더님들이 보면 네. 좀 과묵하고 네. 나를 따라라라고 네, 하는 네. 정말 리더십, 영웅적 리더십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유난히 이런 여성 CEO들 중에도 태음인들이 많은 이유는 그런 특별한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도 더 번창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정말 바쁜 일을 네. 보내실 것 같은데 뭐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올해가 코로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는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힘든 사람들하고 또 뭔가 이 화장품을 통해서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 경험담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다 보니까 2021년도가 그 코로나 덕분이긴 하지만 힘들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삶이 많이 변화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더 비전을 주고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성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제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는 이 몸으로는 잘 먹여주는 게 네, 좋겠다 맞습니다. 해서 결국은 세 가지인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이구나 하는 것이 또 알아지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2021년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함께 하고 있는 게 뭔가 또 세 가지를 합칠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 같아서 또 기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체질 나셨으니까 네. 더더욱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더 신경 쓰셔서 더욱 완실무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상담하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화요리 센 태양인과 소양인에게 좋은 주꾸미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은 화요리 상부로 치달아서 맵고 뜨거운 이런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안 맵고 서늘한 그런 기운의 음식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꾸미 요리는 매운맛이 아닌 안 매운 주꾸미 간장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주꾸미, 가을 도다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봄 주꾸미라고 했냐면 꽃이 피는 지금이 주꾸미 먹기가 가장 좋은 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3월부터 5월까지인데요. 이는 지금이 산란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도 좀 있고 살이 통통하게 제일 많이 올라온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분은 요리를 할 때 양념을 직접 넣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오늘 좀 미리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실 일은요. 이렇게 간장, 집간장이거든요. 이렇게 2큰술 넣어주시고요. 굴소스를 이렇게
한 큰술 넣어줍니다. 다음에 올리고당을 이렇게 한 큰술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념장이 다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이따가 요리할 때 한 번에 부을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하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를 넣어서 우리가 파 기름을 낸다고 하지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파 기름이 날 때까지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준비했던 채소를 넣고요. 얘네를 너무 많이 세게 볶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 살짝만 이렇게 볶아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아까 준비했던 양념장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주꾸미를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꾸미는 낙지와 마찬가지로 타우린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웰빙 해산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센 불로 이렇게 후다닥 주꾸미 볶음을 볶아봤는데요. 맨 마지막에 후추를 살짝 넣으면 좋은데요. 후추를 처음부터 넣는 분이 계세요. 후추는 120도가 넘어가면 독성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풍미를 위해서 살짝만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고 참기름은 대부분 무침용이지 볶음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기름도 맨 마지막에 아주 살짝만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안 매운 주꾸미 간장볶음을 만들어 봤는데요. 화열이 센 태양인과 소양인들은 이렇게 주꾸미 간장볶음을 많이 드셔서 원기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주꾸미 간장볶음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체질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은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건강 백세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은 그런 교훈을 얻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